네, 양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달 26일이었습니다. 성수대교 인근에서 침몰한 코코몽호의 침몰 원인 이제 밝혀졌죠. 네, 이 경찰은 한강 유람선 코코몽호의 사고 원인을 이 선체 구멍이 뚫려 침몰한 것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네. 이 경찰에 따르면 코코몽호는 이 한강에 떠 있는 얼음에 부딪혀 이 선미 우측에 가로 120cm, 이 세로 17cm 크기의 구멍이 뚫렸고 그곳으로 물이 유입되면서 이렇게 침수와 침몰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코코몽호가 만들어진 지 30년가량 된 점에 비춰볼 때 이 선체의 노후화 역시 구멍을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사고 원인으로 이 스크루에 고무 패킹이 빠진 것을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경찰은 이 사고 당일 유람선 운항이 적법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코코몽호 선장 이모 씨와 기관장 정모 씨를 이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이 사고가 난 지난달 26일은 운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강 표면이 얼어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한강 표면은 지난달 20일부터 결빙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코코몽호는 그날 이후 사고가 날 때까지 계속해서 운항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선착장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일에도 한강 표면은 운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얼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장인 이 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일상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날도 운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정말 선장의 과실이었는지 아니면 선체가 노후돼서 그게 더 큰 문제였는지 혹은 뭐 다른 원인이 또 있는지 등은 이거는 사고 난 사후의 문제거든요. 네. 예, 이런 사고가 또 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좀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또 우려사항도 법제화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또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인부 추락 사고 등의 안전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사업이 지연됐었던 제2롯데월드 콘서트홀에 대해서 서울시가 오늘 임시 사용을 승인했다고요? 네, 이 서울시가 잠실 제2롯데월드 콘서트 사용을 승인함에 따라서 아직 짓고 있는 123층의 타워동을 제외한 이 제2롯데월드 저층부 시설물은 모두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캐주얼동 7층에서 12층에 있는 콘서트홀 임시 사용을 조건부로 승인을 했는데요. 이 타워동 낙하물 방지 대책 등 초고층 공사장의 안전 관리와 이 주차 요금의 유료화 그리고 건축물 안전 모니터링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 등이 조건입니다. 네, 이 롯데 콘서트홀이 예술의 전당에 이어서 28년 만에 서울에 들어서는 클래식 전용 공연장이라고 하죠. 네. 의미가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2,000석 규모의 제2롯데월드 콘서트홀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이후에 28년에 만에 생기는 서울에 생기는 클래식 전용홀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객석이 무대를 가깝게 둘러싼 빈야드 타입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네. 롯데월드몰에는 하루 15만 명의 쇼핑 인파가 몰린다고 하는데요. 롯데 측은 이들을 롯데 콘서트홀로 유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30, 40대 여성들이 오전에 쇼핑을 하고 식당가에서 점심을 먹은 후에 콘서트홀에서 오후 2시 공연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이 콘서트홀은 8월 18일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으로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용의자가 범행 닷새 만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 검거된 30대 남성은 대학원까지 졸업한 고학력자였다고 하는데요. 취업이 안 돼 사회에 불만이 쌓여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하죠. 네, 경찰은 어젯밤 11시 30분쯤 이 폭발물 용의자를 체포했는데요. 네. 검거된 30대 남성은 대학원을 나온 음악 전공자로 현재 직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몇 년 전에 결혼해서 갓 태어난 자녀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피의자는 범행 이유에 대해서 취업이 안 돼 돈이 궁했고 짜증이 났다. 집에서 부탄가스 등을 이용해 폭발물 의심 물체를 만들었고 인천공항 화장실에 설치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취업이 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사회 탓으로 돌리고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전형적인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죠. 네. 이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 고학력인데도 취업이 안 돼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이다 보면 내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회가 내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사회 탓을 할 수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다만 취업난과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특정 개인이 아닌 다수가 겪는 상황
상황이기 때문에 이처럼 극단적인 행위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개인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개인의 정신 감정이 필요하겠지만 정상인 사람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고학력자의 취업 문제도 조금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학력자의 취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진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자면서 남성인 청년이 체감 실업률이 28%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개개인이 이런 상황에 계속해서 놓이다 보면 이 자신의 좌절과 분노를 드러낼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되고 그 공격 대상이 내부로 향하면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되고요. 네. 외부로 향하면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이렇게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거 뭐 둘 다 문제네요. 그렇죠. 예. 네. 실제 테러를 의도한 게 아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우울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씁쓸하네요. 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